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천회장이 또 여러분들께 또 인사하게 됐어요. 수요일 아침이니까 벌써 이제 일주일도 이제 벌써 꺾여가는 겁니다. 꺾여갖고 반 지나가는 것 같고,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오죠.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봅시다. 흔들리지 말고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그냥 초심대로 한움을 파는 겁니다. 깊게 파는 거예요. 파다 보면 물 나오겠지. 요즘 보니까 뭔가 우리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보야 돼. 사람을 잘 관찰하고 잘 꿰뚫어 보려면은 아주 명쾌한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괜찮으면은 내가 한번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지. 첫 번째, 동계산이 깔끔한가? 이 동계산이 깔끔한지 안 한지를 한번 챙겨볼 것 같아요. 이 자신이 빌려준 돈은 칼같이 기억하면서 자신이 빌려간 돈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푼도 손해보는 것은 참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 이 돈에 대한 태도는 결국 뭐냐? 이게 삶에 대한 태도야. 삶에 대한 태도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씀씀이 한번 잘 보시고, 하여튼 자신이 빌려간 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여러분들 결국 내가 보다 손절해야 돼. 이런 거 손절해야 돼요. 응? 하여튼 돈에 대한 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가?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가? 이 작은 일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도움을 줬는데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으로 어느 순간부터 도움받는 걸 권리로 이걸 권리로 생각하더라는 거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화낼 때 흥분하지 않는가 한번 흥분하지 않는가. 이 화를 낼 때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흥분해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은 이 자신은 물론이고요, 주변 사람한테도 결국은 그 화가 미치는 거야. 그 화가 미치더라. 그래서 화낼 때 흥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매사에 변명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변명 아주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에는 변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도 수시로 변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개선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지 봅니다. 약속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 시간. 어차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간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습관적으로 늦는 거. 이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 보면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섯 번째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가. 힘들고 지쳤을 때 친절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분이 안 좋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면 참을성이 부족하고 유아적인 사람이다. 유아틱하다. 유아적인 사람이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사람과 계속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은 결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 고민이 된다면은 앞서 제시한 6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변명을 일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은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다. 알겠습니까?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다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과 유럽 그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된 그 금융권 불안, 이 금융권 불안이 뭔가 진정되면서 이제 코스피도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1.07% 반등을 해가지고 2434.94에 거래를 마쳤어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 정도 상승해가지고 833.5일에 마감을 했죠. 이날 코스피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미국과 유럽에서 금융 불안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금융 불안,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퍼스트 시티즌스 그 은행이 그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 은행들에 대해서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고, 이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됐어요. 이날 그래도 미국 증시는 퍼스트 시티즌 은행 주가가 53%나 급등을 했다고 하죠. 그 미국하고 유럽 은행권 그 위기 관련해서 우려가 이제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관 중심의 반도체 순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지원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더라고.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고민이 이제 커진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27일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상 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그 절차와 관련해서 세부 지침을 안내했는데, 이 사업 경제성 추산을 위한 재무 모델을 요구합니다. 재무 모델, 파이낸셜 모델을 요구를 했고, 이 모델에 보니까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뭐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그리고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그 이후로 이제 연도별 생산량하고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날로 먹겠다는 거지. 아주 하여튼 영업 비밀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이게 참 보면 무서운 애들이야. 이거 완전 깡패지, 깡패. 이 중국 공산당도 이러지는 않아요. 응? 문제는 그 반도체 업계에서 이 수율 자체가 이거 영업 기밀이야, 영업 기밀. 응? 기밀로 분류됐는데, 이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입력하라는 게 말 같은 소리야. 이게 진짜 뭐야. 하여튼 미국 상무부가 이제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그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뭐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뭐 잠재적인 지원금의 규모와 유용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 뭐 그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이 상무부도 깡패고 이 바이든이 이거 아주 꼴통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대선에서 떨어졌으면 좋겠어. 오히려 좀 실패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아저씨 있는 동안에는 참 우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미들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향한 그런 엇갈린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3월 들어서 보니까 3월 들어서 이 개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연일 팔아치고 있어. 팔아치고 있더라. 그리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지. 순매수를 하면서 이 물량을 그대로 이제 소화하는 거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이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망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지난 2일부터 삼성전자를 9,254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고, 이 기간에 삼성은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예요. 1위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개미들은 뭐 판다고 정신이 없고요. 개미들은 21일부터 2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내다 팔았고요. 이 기간에만 순매도 규모가 8,156억입니다. 많이도 팔았어요. 지금 팔고 나가자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불안하니까. 반면에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8,798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이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이고, 이달 들어서 코스피에서도 1907억 정도 순매도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대조적입니다. 삼성은
이달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오른 거야. 1위 좀 올랐고, 이 삼성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아주 암울합니다. 암울합니다. FN 가이드 보니까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조 한 5천억 정도 되는가 봐요. 전년 동기 대비 한 8.9% 정도, 8조 안에 89%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그 영업이익 추정치도 연초 전망치보다 한 74% 정도 감소했다고 하죠. 한 달 전과 비교하니까 한 36.6% 정도 하향 조정을 했네요. 뭐 주가도 지지부진하지. 올해 초에 막 8만 원대를 회복할까 막 회복한다고 막 증권가의 그 핑크빛 전망, 핑크빛 전망과 대조적으로 계속 6만 원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지금 왔다리 갔다리.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올해 첫 거래일 55,5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한 삼성의 주가가 같은 달 27일 64,600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7만원 선 탈환할 거다 막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어요. 결국 주가는 횡보를 가고 있고, 이달 10일에는 59,500원에서 또 마감을 해가지고 6만원이 또 깨지기도 했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실적의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개선될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가 반등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그 DS 부분, 이 DS가 중요해. 여기에 실적이 올해 1분기 바닥 찍고 2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에는 이 메모리는 신규 서버용 CPU죠. 이거 양산에 대한 그 공급, 이 본격화가 돼야 돼. 이 본격화에 따르면 결국은 수요가 회복되겠죠. 회복되고 이제 기존 계획 대비 했을 때 하향 조정된 그 공급의 증가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 2분기부터는 출하량이 이제 증가하겠죠. 가격 하락 압력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예상한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 강도 높은 자연 감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응해서 메모리 후발 업체들은 공급 조절을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와 공급 축소 효과가 발현될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업황 회복이 예상되고 있죠. 올해 2분기 실적 저점 이후 분기 실적 개선을 전망을 하더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롭고, 요즘 보니까 그 모니터가 좀 잘 나오네요. 보니까 삼성이 요번에 삼성 올레드 TV죠, 해외 그 저명 매체로부터 아주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어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지. 미국의 CNN 제품 평가 매체가 있는데, 그 CNN 언더스코어드 여기에서 삼성의 올레드 TV를 두고 화질과 기능 면에서 최고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상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올레드 TV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올레드 TV의 그 풍부한 색상, 그 뚜렷한 블랙 표현에도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정보기술 매체인 미국의 PC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삼성 올레드 이 TV가 역대 테스트한 제품 중 가장 밝고 생생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144Hz의 그 화면 주사율, 그리고 1ms의 응답 속도 등을 지원해 가지고 아주 뛰어난 게이밍 성능을 갖췄다고 또 덧붙이는 겁니다. 그 영국 매체에서도 삼성 올레드 TV는 불과 몇 미리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TV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얇은 TV 중 하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뛰어나다,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그 새 보급형 스마트폰이 있어요. 갤럭시 A34. 이게 이제 오는 그 31일 날 통신 3사를 통해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플래그십 필요 없으면 이 보급형도 좋아요. 아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또 이 상황에 보니까 또 다른 보급형 스마트폰 A54도 있어요. A54. 54도 SK텔레콤이죠. 이 전용폰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전용폰으로. 통신사는 SK만 나오는가 봐요. 그 양자 보안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퀀텀 프로 출시해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그런 전략도 있고, 일단은 통신업계에 따르니까 갤럭시 A54는 SK텔레콤에서만 단독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전작인 A53은 통신 3사를 통해서 판매되고요. 이 자급제용으로도 나왔어요. 하지만 A54는 SK텔레콤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되네요.
A54는 지난 20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파 인증을 통과했고, 이 모델명이 SMA546S인가 봐요. S. 그래가지고 SK텔레콤은 전용 모델임을 암시하네요. 끝에 S 붙으니까. 보통 전파 인증 마치면 한 달 뒤쯤에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은 갤럭시 A54 기반의 갤럭시 퀀텀 폰은 5월 말 내지 6월에 판매를 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갤럭시 퀀텀 시리즈는 SK텔레콤이 선보이는 양자 보안 스마트폰이라는데, 그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을 탑재했어. 이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은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그런 순수 난수를 생성을 해가지고 뭐 인증, 금융, 메신저 등 그런 보안이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봐요. 그 양자 보안으로 각종 앱을 보호하고 단말 외장 메모리 데이터를 QRNG로 암호화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보안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보안이 뛰어나다. 갤럭시 퀀텀 시리즈로는 갤럭시 A 시리즈보다 저가 모델인 갤럭시 M 시리즈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갤럭시 퀀텀 퍼부터는 A 시리즈의 갤럭시 A54를 기반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54를. 하여튼 54는 15일 갤럭시 A34하고 함께 글로벌 출시된 제품으로 A34 대비 카메라를 강화했네요. 그래서 A54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한 5천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있고 5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3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도 많이 붙어있다. 또 6.4인치 풀 HD인 것 같아요. 플러스 슈퍼 능동형 6.2 발광 다이오드 그런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탑재했고 삼성의 엑시노스 1380 프로세서가 있고 6GB, 8GB 램, 그리고 128, 256GB 내장 공간, 그럼 마이크로 또 SD 카드 슬롯이 있어요. 하여튼 뭐 메모리는 한 128, 256 되겠네요. 5000mAh의 배터리가 있네요. 배터리 장착이고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원 UI 5.1, 무게는 한 202g. 색상 뭐가 있냐? 라임 블랙, 바이올렛, 화이트. 바이올렛도 이쁘네요. 보니까 남자는 핑크인데 인도에서는 38,999 루피니까 우리 돈으로 한 62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A54 기반의 갤럭시 퀀텀4 역시 이와 거의 동일한 사용과 가격을 갖출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통신업계에서 그러냐면 A54가 SK텔레콤을 통해서만 출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급형보다는 플래그십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죠. 통신사들은 보급형 폰을 섣불리 출시했다가 안 팔리면 남는 재고로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일이야. 무조건 최고 사양만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정도 충분합니다. 너무 뭐 고생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5G 통신 스마트폰 출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5G 모뎀이죠. 모뎀 통신 칩, 이 시장 경쟁이 좀 이제 격화되고 있고, 이 모뎀 칩은 모바일 기기랑 PC 등의 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입니다. 삼성은 최근에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이 5G 모뎀의 신제품인 엑시노스 모뎀 5300 이거 사양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삼성은 4나노미터 EUV 리소그래피 기술을 적용해서 프리미엄 제품이라 합니다. 만든 제품이다. 이 초고속 초저지연이 엑시노스 모뎀의 5300의 장점이라고 하네. 신제품은 5G 표준 규격인 FR1과 FR1, FR2 등 이 주파수 대역과 이 5G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는 ENDC 등을 지원하고, 이 5G 환경에서 최대 10GB 다운로드 속도랑 3.87GB 업로드 속도를 제공합니다. 신제품은 구글이 출시할 차세대 스마트폰인 픽셀 8, 이 픽셀 8 시리즈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G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5G 모뎀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조사 업체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글로벌 5G 모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9.1% 예상됩니다. 시장 규모는 21년 8억 4,300만 달러에서 31년엔 108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5G 모뎀은 전체 모뎀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미국 퀄컴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 뒤를 이제 삼성과 후발주자 대만 미디어텍이 쫓고 있고, 미디어텍도 26일날 인텔의 노트북용 5G 통신칩을 포함해가지고 모뎀 사업부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재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2018년 세계 최초로 5G 멀티모드를 지원하는 엑시노스 모뎀 5100을 선보인 뒤 신제품을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한번 또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뵙도록 해요.